자, 계속하겠습니다. 326쪽 7절입니다.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조문을 우리 교과서에는 조문을만 이렇게 이번에는 또 조문만 써놨네요. 뭐 부연 설명은 없고 조문을 써놨습니다. 그 조문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문을 읽으셔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조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보겠습니다. 법제 40조입니다. 제목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제1항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업자가 업을 하다 폐업을 하셨어요.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재등록 개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재등록 개공은 폐업 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인간입니다.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 그 말의 구체적 의미가 무슨 말인가 봅시다. 그 바로 밑에 보니까 2항에 보니까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있고, 2항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졌죠. 폐업 전 개공에 대해서 39조 51조 39조는 업무정지, 51조는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의 효과에 첫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처분일로부터 또 첫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하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가 됩니다. 자, 그 말부터 정리해 봅시다. 이 양반이 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업을 하시다가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하시다가 뭐 하셨나요? 폐업을 하셨어요.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분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재등록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폐업 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인간입니다. 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재등록 받았다. 이분은 폐업 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폐업 신고 전 개공에게 가해졌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과태료 처분의 효과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과태료 처분 효과도 마찬가지 처분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걸 합쳐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행한 행정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앞으로 처처일이라고 부를 거예요. 행정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가 됩니다. 처분일입니다. 위반일 아닙니다. 1년입니다. 하도 말장난이 심해서 이걸 외우려고 처처일, 와이프는 처음부터 한 명만 둡시다. 처처일 이렇게 외웁시다. 처처일.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이 양반한테 6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이 가해졌어요. 업무정지 15일. 자, 그런데 7월 1일 날 과태료 30만 원. 8월 1일 날 또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어요. 지금 담당 공무원이 나를 찍었어. 나만 미워해. 나한테 계속 지금 제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반은요, 너무 무거워.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번 받은 상태예요. 3번 받은 상태니까 또다시 뭐 하나만 적발이 되면 누적해서 임등치가 되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양반이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9월 1일 날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했다가 10월 1일 날 다시 등록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10월 1일 날 다시 등록을 받으셨어요. 이때 이 양반 새 출발하면 된다, 안고 가야 된다. 당연히 처분의 효과는 재등록 개공에게도 승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안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받아서 부담스러우면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폐업, 그리고 다시 등록받아서 업을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얘한테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날 가해진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7월 1일 날 가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도 1년간, 8월 1일 날 과태료 처분의 효과도 1년간은 승계가 된다고요. 따라서 재등록 받았지만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가 11월 1일 날 과태료 처분 대상 위법행위하다 적발이 됐다. 이때 단순 과태료가 아니죠. 누적되죠. 3번에 또 한 번의 과태료 합쳐서 뭐 임등치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마땅하겠죠. 다시요. 폐업하고 재등록 받았다. 질승계합니다. 처처일입니다. 폐업 전 개공이 가진 행정 처분에 관한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가 됩니다. 안고 갑니다. 자, 이어서 하나만 더. 예, 동조 3항입니다. 법 40조 제3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1항의 경우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 38조 1항, 38조는 절등치, 동조 2항은 임등치, 그리고 39조는 업무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지금 이 양반이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입니다. 이 양반이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사고를 쳤어요. 등록 취소 처분 대상 위법행위를 하셨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 위법행위를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양반이요. 내가 등록 취소되면 3년간은 결격사에 빠집니다. 부담을 느껴서요. 처분을 받기 전에 잽싸게 먼저 폐업 신고하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응? 사고를 쳐놓고 잽싸게 폐업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6개월간 잠수를 탔어요. 그랬다가 나를 미워하는 담당 공무원이 딴 데로 발령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간 잠수 탔다가 다시 등록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재등록업자는 폐업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니까요. 그 인간이에요. 자, 이때 지위 승계 개념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 위법행위도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폐업하기 전에 사고 쳤던 걸 원인으로 등록 취소 못한다 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못한다 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사고 쳤던 걸 원인으로 해서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당연히 처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고 쳐놓고 아이고 폐업 그리고 다시 등록받아서 룰루랄라 업무합니다. 또 사고 치다 걸리면 폐업 그리고 다시 등록받아서 처분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재등록업자에 대해서 옛날에 사고 쳤던 걸 원인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등록 취소는 엄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폐3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 대상 위법행위 했는데 앞으로 폐3 이렇게 외우세요. 폐업기간이 3년 넘게 폐업을 하고 재등록 받았어요. 그러면 중개업에 떠난 지 3년 넘었다고요. 충분히 반성했다고 봐요. 폐3이라면 옛날 걸 원인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는 폐1이에요. 업무정지 처분 대상 위법행위를 하셨는데 폐업을 했는데 폐업기간이 1년 넘게 지나서 재등록 받았어요. 그렇다면 옛날 걸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폐3이면 등록 취소 못해요. 폐1이면 업무정지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양반이 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근데 몇 년간 폐업을 했냐면 2년간 폐업을 했어요. 2년간 폐업을 하고 재등록 받은 그 양반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은 못한다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등록 취소까지 못하려면 폐업 기간이 몇 년을 넘었어야 된다? 폐3. 3년을 넘었어야 된다 그 이야기. 2년밖에 폐업을 안 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년간 폐업을 하고 재등록 받은 그 자에 대해서 폐업 전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업무정지 처분 못하잖아요. 폐업 기간 1년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말을 묶어보죠. 재등록업자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일체 모든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뭐는 못하지만 업무정지는 못하지만 등록 취소는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자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가합니다. 다시요. 재등록업자 갑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가합니다. 자, 이때는 원래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등록업자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합니다. 이때는 등록 취소를 한 결격기간이 무조건 3년이 아니고 폐업기간을 빼줍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는 3년에서 지금 2년간 폐업했다고 조건이 제시가 됐으니까 3 빼기 따라서 비록 등록이 취소됐어도 중개부 다시 종사하려면 3년 지나야 하는 거 아닙니다. 몇 년만 지나면 돼요? 3 빼기는 1년만 지나면 업에 종사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다시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옛날 걸 원인으로 등록 취소를 했다. 이때 등록 취소라는 결격 기간은 무조건 3년이 아니다.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잔여 기간만 결격 기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꽤 중요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협회편으로 넘어가는데 협회편은 이번 진도에서는 안 할까 합니다. 협회편은 내용은 엄청 많은데 꼴랑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읽어봐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맡기고 다음번에 협회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대비 출제 빈도가 적은 것은 다음번에 할 겁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356쪽 보측으로 갑니다. 자, 보측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위탁, 두 번째는 포상금,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수수료. 그 중에서 보측도 하나의 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색을 갖추려고 꼬박꼬박 최소 3문제는 나옵니다. 이 중에 단골 메뉴가 바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최근 6년간 매회 출제됐어요. 아마 내년에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네? 올해도 시험에 나올 테고 매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행정수수료가 나왔어요. 업무위탁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업무위탁은 다음번에 할 겁니다. 포상금으로 바로 갈 겁니다. 포상금 359쪽입니다. 35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조문을 보니까 제46조 포상금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나쁜 놈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줘요. 근데 포상금은 누가 준다고 돼 있나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법원? 경찰? 아닙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다음과 같은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나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나오죠.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준다니까요.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맨날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좀 볼까요? 거기 보면 파란 2번 포상금 지급 사유인데 앞으로 제가 얘네들은 무거양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앞으로 무거양 꼭 외워놓으세요. 무거양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무는 누군가요? 지금 포상금은요, 제일 못된 놈 신고 고발하면 돈 주는 거예요. 무등록업자의 무등록업자. 등록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등록업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거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더 나쁜 놈이에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양은 양도대여입니다.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 받은 자. 앞으로 무거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무거양 신고 고발하면 돈 줍니다. 자,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다른 걸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무등록업자나 이중 등록한 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 X.
이중등록은 아니거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2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또는 판단을 그르치겠다, 또는 포괄적으로 금쟁을 했다, 비밀을 누설했다,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보상금 줍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로지 무, 거, 양 신고 고발한 자만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상금은 얼마씩 준대요? 50만 원. 인당일까요? 건당일까요? 건당입니다. 건당. 인당 아니에요?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아예 그냥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인당 5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아까 보상금 등록관청이 준다 그랬는데요. 돈이 부족할 수 있다니까요. 국고보조 받으실 수 있어요. 국고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신고고발 사건에 대해서 거기 파란 3번으로 갑니다. 신고고발 사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아하, 신고고발하면 돈 주는데 단 전제조건이 붙어요. 이미 알고 있는 자를 신고고발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예? 발각되기 전에 자야 돼요. 그리고 신고고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무고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고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받으시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검사가 움직여야 돼요. 누가요? 검사가 움직여야 돼요. 검사가 뭐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뭐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 이 한자를 이용해서 한하여,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로쳐 봅니다. 공소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짓말. 기소유예 결정 갖고도 보상금 받으실 수 있어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공소 제기는 뭐예요? 공소를 제기한다, 흔히 기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자가요 법을 위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검사가 이자를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을 첨부해서 법원한테 이자 나쁜 놈이니까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자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 줄여서 기소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소추하는 것을 공소 제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기소한다. 자, 또는 기소를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어.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합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라고 공소제기 또는 선고유예 결정을 한 경우 하나 지급한다 이렇게 말하면 X예요. 무슨 유예? 기소유예입니다. 공소제기하기만 하면 돼요. 법원의 재판 결과하고는 묻지 않아요. 재판 결과가 설사 무죄가 됐어도 받은 보상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재판 결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검사가 뭐만 하면 공소를 제기하나 기소의 결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얘는 혐의 없어, 무혐의 처분했어요. 네? 그럼 돈 못 받아요? 또는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럼 받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파란 4번 보상금 지급 절차로 가서 봅니다. 거기 보시면 돈을 받고 싶으면은요, 돈 주세요.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등록관청께서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물어보고 수사기관에 조회를 해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공소를 제기했대. 알았어. 그럼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 결정일로부터 매도인의 1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4번을 먼저 갑니다.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됐어요.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그자가 무등록업자라고 5건의 신고고발이 들어왔어요. 돈 어떻게 줄까요? 공로를 참작하여 갈라줄까요? 균등 배분할까요? 1등한테 줄까요? 1등.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들어갔다. 2건 최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2건 이상이요. 그럼 뭐라고요? 최초. 2건 최.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들어왔다. 선착순입니다. 최초 신고고발한 자만 돈 받을 수 있어요. 2,
건죄. 자, 그런데 뭔가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 들어왔다니까요. 그때는요 균등배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된 바가 있으면 합의된 바를 따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우리 동네 부동산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 동네 강 가운데 보니까 토탈 6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무등록업자예요. 근데 얘가 장사를 잘해. 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신고 고발하기로 했어요. 무등록업자로. 그런데 혼자서 신고 고발하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업자 그 한 사람을 빼고 5사람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 들어갔는데 1등 먹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원래 포상금은 1등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1등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 5군데가 공동으로 신고 고발 들어갔다. 네? 5명이. 1등은 1등인데 한 명이 아니고 공동으로. 그때는요 균등배분 한다니까요. 50만 원을 10만 원씩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총대를 맬 테니까 포상금 50만 원 나면 내가 30만 원 먹기로 하고 나머지 4명은 각각 5만 원씩만 먹기로 합의했어요. 합의된 바가 있으면 그 합의된 바를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최 앞으로 이인균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건최 이인균 2건 이상입니다. 최초 2인 이상 공동 신고 고발했다. 균등배분 합의된 바가 있으면 합의된 바를 따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364쪽에 가서 보면 행정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파란 2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2번만 한 4번 보면 한 번 정도 근데 이건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미 나왔으니까 응시제재제라는 표현으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시제재제 제가 이렇게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시험 볼 때 공짜 아닙니다. 돈 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냅니다. 제재제라고 표현을 공부했습니다. 뭔가요? 등록 신청 및 등록증 재기업 신청 다 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및 필증 재기업 신청 다 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자격증은 언제만 낸다? 자격증은 재교부 신청할 때만 냅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할 때는 내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기억하라? 시험 볼 때 내는 돈 안에 교부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래서 처음 합격해서 증 교부 받으러 갈 때는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서 재교부 신청할 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합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 유형입니다. 행정수수료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걸 고르셔. 그래놓고 다른 걸 하나 집어넣습니다. 뭐 인장 등록할 때 또는 뭐 휴업 신고할 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응시 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중요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372쪽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법 파트 마지막인 벌칙으로 갈 겁니다. 벌칙. 우리 법의 마지막 파트가 벌칙입니다. 벌칙. 역시 바로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374쪽 가서 보면 벌칙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벌칙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떤 게 나올까요? 벌칙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뭐가 나올까요? 뭐 형벌이 어떻고 질서벌이 어떻고 뭐 이런 건 이론에 관한 것들은 안 나옵니다. 제일 무거운 형벌을 고르세요. 제일 가벼운 형벌을 고르세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자를 고르세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모두 몇 개입니까? 또는 위법 행위와 제재를 연결한 것입니다. 옳은 연결을 고르세요. 틀린 연결을 고르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 아닌 것을 고르세요. 과태료 부과 징수관청은 누구입니까? 주로 이런 강론이 나옵니다. 강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만 각계의 형벌과 질서벌 사유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간단하게만 알아봅시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공부를 했어요. 처분을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벌칙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형벌이 있고요, 질서벌이 있습니다. 형벌은 심각한 우리 법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행위하면 형법상의 형을 가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법의 형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법행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비교적 덜 3년짜리 미치지 못한 것들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도 가고 벌금도 가지는 않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입니다. 우리 법 위반해서 금고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 위반해서 사형당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 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질서벌은 과태료 처분을 말해요. 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인 과태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처분하고 형벌은 얼마든지 병과될 수 있어요. 처분하고 형벌은 얼마든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다.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으로부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되어 있다.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하고 형벌은 주체가 다릅니다. 얼마든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 심각하고 경미하고 이 둘이 성격상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간다는 이야기는 그 행위가 심각한 위법행위면서 동시에 경미한 위법행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형벌 대상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뜻입니다.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형벌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둘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처분하고 질서벌도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업무정지도 가면서 과태료 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예외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처분하고 질서벌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강론으로 갑니다. 우리 법이 정한 최강 형벌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몇 개 안 되네요. 무거, 딱상미 앞으로 이렇게 외울 겁니다. 무거, 딱상미 이렇게 앞으로 제가 늘 읽고 다닐 겁니다. 무거, 딱상미. 무는 무등록업자입니다. 우리 법에서 제일 나쁜 놈은 누구예요? 등록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등록업자가 제일 나쁘다 이렇게 봤어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업자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 어떻게 보면 얘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으니까 차라리 순진하게 무등록 받는 게 낫지. 얘도 3년에 2천입니다. 나머지 딱상미는요 금지행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 376쪽 3번, 4번, 5번을 제가 줄여서 딱상미라고 했는데 딱지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쌍방들이 직접 거래하시면 안 돼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결론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뭔가요?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딱지는 중개도 안 되고 딱지는 매매업도 안 돼요. 특히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얘입니다. 얘. 쌍방대리 직접 거래가 잘 나옵니다. 왜? 보기보다 세거든요. 얘가 이렇게 셀 줄 몰랐어. 쌍방대리 직접 거래가 보기보다 세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줄여서 말할 때는 무거, 딱상미 이렇게 부를 겁니다.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이어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년에 1천으로 가서 봅시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편의상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양한 2등 소사님이라고 할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도 홀라당 요새 망해서 매알 수고하러 다닙니다.
삼국지 유비가 나오긴 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유비를 위한 뭐 사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유비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유비도 홀라당 망했어요. 오히려 관우나 뭐 조조나 이런 사람은 제갈량이나 이런 사람은 숭배 대상이 되는데 유비는 별로인 것 같아요. 유비 홀라당 망해서 매할수고라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외워볼 겁니다. 먼저 양양한 이등소사님, 이거는 양다리 이야기입니다. 양다리. 자,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8번 요거를 제가 다 묶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즉슨 양다리입니다.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한 자, 양수대받은 자, 이중 등록한 자, 이중 소속한 자, 2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하여튼 양다리 개념들은 전부 다 형사처벌 1년. 양다리니까 다리를 짝짝 찢어요. 한 다리 찢고 형사처벌은 1년이다. 남는 게 1년이다. 이렇게 외웁시다. 네. 양양한 이등소사님, 양다리는 1년에 1천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2개 이상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1년에 1천. 나머지 유는 유사명칭입니다. 그럼 유사명칭은 뭔가 아닌 자 시리즈입니다. 거기 보시면 376쪽에 똥배기 2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그 다음에 6번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그 다음에 7번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 공통표현은 뭐라고요? 아닌 자. 아닌 자. 아닌 자가 진짜처럼 행세하면 강력한 형사처벌. 몇 년짜리? 유사명칭 1년에 1천입니다. B는 비밀을 누설한 자입니다. 비밀을 누설한 자는 몇 번에 있나요? 예, 교과서 377쪽 10번에 있죠. 자, 우리 법의 유일한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랬죠. 맨 첫 번째 줄 10번.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망은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정보망 몇 번에 있는 이야기인가요? 9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망 편 공부할 때 저희가 한다차라고 공부를 했어요. 뭔가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공개하시면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하시면 안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딱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1년에 1천짜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형사처벌 받는 경우 그게 바로 한다차 1년에 1천입니다.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하나 공개할 것 다르게 하시면 차별적으로 공개하시면 안 돼요. 자, 나머지는 매할수거는 금지행위 33조 1, 2, 3, 4입니다. 뭔가요? 중개대상물 매매하지 마세요. 부등록 알면서 협력하지 마세요. 보수실비 초과해서 받지 마세요. 거짓된 언행 등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마세요. 1년에 1천 양양한 이등소사님 유비망 매할수거 이렇게 외워볼 겁니다. 시험에는요 강론이 물어봐요. 지금까지 무조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다른 하나 옳은 짝짓기 틀린 짝짓기 몇 개입니까? 다 강론을 물어봅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378쪽 양벌 규정은 따로 안 할 겁니다. 왜? 이미 저희가 고용인평 공부할 때 양벌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직원을 잘못 두시면 사장님에게는 직원으로 하나요 민사, 행정,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 형사책임 양벌 규정. 그렇죠? 조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소공이, 보조원이, 사원임원이 형벌 대상 위반 행위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님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처합니다. 양자 모두에게 형법상 형벌을 가하겠다 그 이야기죠. 다만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양벌 규정은 그 조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79쪽 벌금형의 분리선고라는 게 있습니다. 10조의 2네요? 아, 원래 어디 있는 내용일까요? 우리 법 10조가 결격사유예요. 거기 있는 내용이죠. 10조의 2, 이 뒤로 뺐네요. 벌금형의 분리선고. 자, 내용이 뭔가 봤더니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제 48조, 49조. 48조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49조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48조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고하라고요? 분리 선고하셔요. 사실 이 조문은 우리 업자가 뭐 사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지금 누구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사 보고 지금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자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플러스 사기죄, 두 가지가 똑같이 사기죄도 해당하고 중개사법 위반에도 해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벌금을 얼마를 때렸냐면 벌금을 500을 때렸어요. 근데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벌금 500이라고만 때렸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얼마, 사기죄 얼마 이렇게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에서는 일단 벌금 500이라고 됐는데 이게 병합해서 500입니다. 뭔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법에 보면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자는 3년간 결격사예요. 그래서 행정청에서는 이 자를 결격사유로 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할 때 뭉퉁구려 때려라, 구별하여 선고해라, 구별하여 선고해라. 그래서 500 중에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350, 사기죄가 150 이렇게 구분해서 때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합 500이에요. 그렇다면 350이면 우리 법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법 250, 사기죄 250 이렇게 해서 500이 떨어졌다면 결격사유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자, 따라서 법원아 너희들은 벌금형 선고할 때 우리 법과 타법을 어떻게 분리하여 선고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의혹이 넘쳐서 형법에서 공부하시는 경합의 종류,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이런 말로 써졌습니다. 이런 거는 1500만 년이 지나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건 그냥 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시험에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 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냥 벌금형 분리선고, 분리선고해야 된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과태료로 갑니다. 382쪽 과태료 갑니다. 풍부한 교양을 쌓고자 하는 분은 읽으셔도 되는데 시험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정독을 해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과태료 처분으로 갑니다. 우리 법에는 과태료 처분이 몇 가지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과태료 처분이 몇 가지가 있는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있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봅시다. 좀 더 큰 글씨로 볼게요. 384쪽에 가서 보시면 과태료 종류가 있어요. 가로 1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가로 2번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먼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봅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먼저 부자들한테 때립니다. 누가 부자인가요? 1번과 2번. 거래정보사업자. 아무래도 개공보다는 부자. 협회 엄청 부자예요. 네? 그들은 100만 원 이하짜리 때리면 기분 나빠해. 얼마 이하? 500이야. 500이 합니다. 자, 기업관이은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 동블랙 1번 기업관이은 운영규정의 운. 그 다음에 지도 감독상의 감. 앞으로 운감이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 500이야만 됩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운감. 운영규정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의무 위반. 감독상 명령 의무 위반 500이야. 그 다음에 협회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동글배기만 쳐놓읍시다. 협회편은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 공. 그 다음에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개. 그 다음에 디귿에는 시정 명령의 시. 그 다음에 릴에서는 감자를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는 순서를 그래서 공개 감시라고 할 겁니다. 공개 시감이라고 하지 않고 공개 감시라고 할게요. 공시무 위반, 개선 명령 위반, 감독상 명령 위반, 그 다음에 시정 명령 위반입니다. 주로 명령 위반입니다. 공개 감시, 공시무 위반, 개선 명령 위반, 감독상 명령 위반, 시정 명령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바로 3번과 4번입니다. 뭐죠? 3번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500이야. 자, 이때 주의하시고 소공이라고 써놓고 소공에는 자격정지라고 써놓으세요. 똑같은 의무 위반인데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 제재가 달라요. 네?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 제재가 다릅니다. 개공은 500이하고 과태료. 소공이 그와 같은 짓을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주의하시고. 이어서 4번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얼마 이하? 500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공과 소공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00 이하. 이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순서를 좀 바꿔서 반반층층 손설교 휴게의 명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써놓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반반은 반납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반칠이라고 공부했죠?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취소되면 반납 하셔야 됩니다. 반칠이네.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이야. 명칭 관련 의무 위반입니다.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안 썼다. 부칙 6조 2항에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를 써버렸다. 5개 광고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책임 보증 관련 내용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가 설명하셔야 됩니다.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보증 관련 설명 교부치 않았다. 100만 원이야.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 변경신고무 위반, 개시무 위반, 이전신고무 위반, 그리고 표시광고할 때 4가지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명시하지 않았다. 100만 원이야. 외울 때는 반반하고 층층하게 생긴 누구? 손설교 씨는 손설교 씨는 알고 봤더니 게임을 명시하라. 커밍아웃 해라. 휴게임 명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봅시다. 반반 층층 손설교 휴게임 명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385쪽 부가 징수관청 나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거래정보사업자협회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때립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자격증 미반납한 자는 시도지사가 때리고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때립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우리 법에는 한마디 멘트도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에 따른가? 옛날에는 개별법에 과태료 부과 절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개별법일 땐 부과 절차, 부과 징수 절차를 싹 없애버렸어요. 대신 법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에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해 놓을 테니까 그 법을 따라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주의하실 게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6월의 범위 안에서 때립니다. 그런데 상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때리시면 돼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 가중처분에도 6월 넘을 수 없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상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점이 좀 독특해요. 마찬가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 100만 원짜리는 100, 500만 원, 500 넘을 수는 없다.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뭘로 정한다고요? 세부 기준을 국토부령. 과태료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세부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론 돋보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388쪽에 가서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울 수가 없겠죠.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권으로 되어 있는 책 중에서 앞에 법령편 공인중개사법 공부는 다 마쳤고, 그러면은 이제 책이 2권으로 했죠. 두 번째 텍스트 가지고 이제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실무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책 2권 시작하겠습니다.